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생존자분들이 흑염소 진액을 먹어도 되는지,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진료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릴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흑염소 전문가는 아니지만 암 예방 전문가로서 건강과 암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공개된 영양성분 자료와 또 여러 연구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염소 고기 자체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좋은 단백질 공급도 되고 추가로 칼슘과 철분 또 비타민 E 공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흑염소 고기를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흑염소 고기도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적색육입니다. 적색육은 WHO에서 EA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즉 적색육은 매일 100g 이상 섭취하게 되면 대장암 위험이 약 17%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장량 이하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 권장량은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약 350g 정도 됩니다. 매일 고기를 섭취하신다면 하루에 약 50g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염소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 드실 거면 한 350g 정도, 드실 거면 하루에 50g 정도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흑염소 진액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흑염소 고기와 뼈, 각종 부재료를 물과 함께 고온 고압에서 끓인 후에 액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만든 식육 추출 가공품 혹은 추출 가공품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식약처에 가공식품으로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를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흑염소 진액을 드신다고 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드시는 것일 텐데요. 과연 어떠한 성분이 있고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이 제품의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단백질도 매우 적고 지방도 매우 적습니다. 실망하셨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흑염소 추출액의 성분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잘 살펴보면 추출액에는 다량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 이러한 아미노산은 영양성분의 단백질로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추출액은 고기를 씹기 어렵거나 또 질병으로 단백질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체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소화가 되고 아미노산이 되어 우리 몸은 아미노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미노산 자체를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에 부담이 안 되는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나 곰탕 혹은 닭백숙 등도 이렇게 아미노산이 녹아있는 액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마치 밥을 죽이나 미음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할 때 암 생존자분들 중에 혈액검사에서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흑염소 진액을 먹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흑염소 진액을 중단한 후에 간 기능 수치가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경험을 잘 아시는 순천향대 유정주 교수도 경험하여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흑염소 진액을 먹고 간 기능 수치가 상승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흑염소 진액을 먹고 간 기능 수치가 상승하였고 중단 후에는 다시 간 기능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흑염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흑염소 진액을 만들 때 첨가하는 여러 가지 부재료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의한 간독성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너무 많은 천연재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이 원인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고 여러 경험을 미뤄볼 때 아마 이런 부재료들이 간독성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 수치 상승에 대해서 부담이 되신다면 부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혹은 부재료가 좀 최소한으로 들어있는 그런 흑염소 진액을 드시는 것이 슬기로운 섭취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흑염소 고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비해서 지방 성분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방 성분 중에 아라키돈산이라고 있는데 이 아라키돈산이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함량이 좀 높습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신경, 근육, 면역 기능에 필요한 지방산입니다. 또 아라키돈산은 영유아에 조건적으로 필수한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영유아의 분유에도 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건강한 성인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정도 가지고는 염증 수치가 올라가거나 또 다른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라키돈산은 오메가6 지방산 중에 하나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대체로 식물성 기름인데 콩기름, 해바라기 기름, 또 참기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국인들은 오메가6는 충분히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 섭취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오히려 오메가3를 좀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을 건데요. 왜 그러냐면 오메가3와 오메가6는 1대4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지금 그 비율이 1대10 또는 1대20 정도로 오메가6의 섭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위해서 오메가6를 먹는 것보다 오메가3를 보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키돈산만 가지고 흑염소 진액을 섭취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좋게 해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 논문을 제가 살펴봤는데 쥐 실험입니다. 쥐 실험으로 인체의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인체에 관련된 실험은 현재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근육을 만드는 분들이 이 아라키돈산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근력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만 근비대, 즉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결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근비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텐데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제일 적절하냐? 아라키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100mg에서 한 300mg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mg, 300mg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자, 우리가 잘 먹는 계란 노른자, 이 계란 노른자에는 약 70에서 80mg의 아라키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2개를 드시면 하루에 적정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 노른자만 드시는 게 아니고 흰자도 드실 것이고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 흰자에는 알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약 3.5g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계란 2개를 드시면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과 또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알부민을 충분히 잘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흑염소 고기는 좀 먹고 싶고 직접 고기를 사서 조리하기는 좀 어렵고 귀찮고 간편하게 먹고 싶어서 흑염소 진액을 사 먹겠다. 그런 거는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흑염소 진액에 어떤 당뇨를 예방한다든지 또는 면역을 좋게 한다든지 근육을 키운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먹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라키돈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란 2알을 드시게 되면 하루에 섭취 권장량을 충분히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계란 2알 드시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